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TV의 천영우입니다. 오늘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와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일관된 협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죠.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게 지금은 일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이러한 상식을 깨고 자기는 기필코 비핵화 목표를 완수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칭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꿈 같은 이야기다. 기적을 바라는 일이다.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아무리 비핵화하고 싶어도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어떤 대안이 있고 트럼프가 그 목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위해서 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평화적 수단은 다 동원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아무 진전이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그때 되면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 이거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뭘 하려다가 이거는 아무것도 못 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차선책으로 우선 핵 동결과 함께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ICBM 이거라도 좀 제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낮출 수는 있죠. 이게 그동안에 트럼프가 주창해온 미국 제일주의,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만 안전하면 된다. 미국한테만 주면 된다 하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의 그 연장선상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 조야에 서고 한국과 일본에서 이 미국 지키기 위해서 미국 본토 지키기 위해서 결국 한국과 일본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빗발치듯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아마 이 딜을 근사하게 포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량품이라도 이걸 포장을 명품처럼 하면 또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이 딜이 마지막 딜이 아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거는 첫 번째 이거는 이행 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내 일기 임기 동안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은 나를 다시 대통령에 당선시켜주면 내가 2기 임기 동안에는 반드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 북한 비핵화는 나를 대통령으로만 다시 뽑아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러면 앞으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는 포괄적 접근이냐, 단계적 접근이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그게 포괄적 접근, 빅딜은 좋은 거고, 단계적 접근, 스몰딜은 나쁜 거다 하는 그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고 이건 어차피 시간이 걸린다. 말은 어떻게 표현했던 간에 이건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늘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딜은 비핵화 전체의 큰 그림을 하나로 그리는 이 빅딜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 빅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북한 핵을 한꺼번에 가져나와서 다 폐기하자. 미국이 줄 거 한꺼번에 다 주고 북한이 가져나올 거 다 가져나와서 그냥 원샷으로 다 해결하자. 이런 뜻으로
포괄적 접근이고 빅지를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부터는 이런 하나의 포괄적인 합의,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리는 단일 합의, 이것도 사실상 포기를 하고 이제는 합의 자체도 단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합의도 단계적으로 하고 이행은 당연히 원래부터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단계적 이행에 단계적 합의에 단계적 이행으로 가는 소리 스몰 딜 방향으로 지금 입장이 좀 후퇴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몰 딜이라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빅 딜을 그냥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행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스몰 딜을 만들어 가지고 비핵화가 진전되는 것보다 그거는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스몰 딜이 더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미국이 선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해왔는데, 미국은 비핵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지, 그걸 들어보고 우리가 언제 뭘 줄 것인지를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지, 비핵화를 먼저 하면 나중에 안전보장이고 뭘 주게 돼 이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단계적 접근에 또 동시 행동 원칙, 북한이 취할 조치와 미국이 제공하는 상응 조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동시 행동 원칙에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몰 딜조차 왜 안 되냐? 이거는 딜이 크고 작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스몰 딜이든 큰 딜이든 이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양측이 취할 조치의 등가성에 관한 이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내놓겠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가가 제일 중요한 게 제재 해제 아닙니까? 대부분의 제재 해제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제재 다 해제해 줄 만한 값이 못 된다.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을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계속 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버리는 카드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바가지를 씌우려는 걸로 그렇게밖에 보지는 않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게 북한 핵 자산의 뭐 한 50%도 넘는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미국이 볼 때는 이거는 폐품 가지고 나와가지고 신품값을 달라 이런 주장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뭘 대단한 걸 가져 나온 척 하면서 사실은 계속 핵을 더 만들어야겠다는 심산이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값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거래가 되려 그러면 부르는 값과 지불하는 값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뭐 비슷하게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부르는 값은 미국이 지불하는 값의 몇십 배를 부르니까 이거는 바자회에서도 통하기 어려운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1대1로 교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북한이 할 비핵화 조치마다 값이 다르고, 미국이 또 제공할 여러 가지 안보, 무슨 경제적 혜택도 다 값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취할 조치를 몇 개를 묶어서 한 바스켓을 만들고, 또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도 바스켓을 만들어서 두 개를 연결하면, 무게를 맞추기가 더 쉽죠. 이제 그거는 뭐, 워낙 기술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럼 지금 당장, 미북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 다음 정상회담에는 해서 무슨 합의를 얻어낼 거냐 이거죠. 미국으로서는 최소한 정치적으로 면피가 가능하고,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피하고, 또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이런 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초기 단계 합의, 이게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 초기 단계 합의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미국이 면피를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북한 전역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변 밖에 숨겨진 농축시설을 신고하고 동결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쟁점이 되겠고, 이게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걸 좌우하는 저는 요소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비핵화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에 뭐가 남고 뭐가 없어지느냐,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도 없애느냐, 아니면 ICBM만 없애느냐, 아니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우라늄 광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우라늄 광산에서 채광을 해가지고 정광을 하고 옐로우 케이크까지 만드는 데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그리고 북한의 화학무기, 생물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전부 다 비핵화의 어떤 정의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비핵화가 그 실체가 뭐다 하는 거에 대한 그 합의가 있어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우선 합의가 있어야 서로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런 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 이 비핵화의 출발 지점, 그게 동결이라 칩시다. 그건 전면 동결해서 가면 최종 상태까지는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상태까지 가는 길, 이걸 로드맵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북한이 언제 핵무기를 내놓으면 미국은 뭘 내놓고 이걸 모든 걸 다 연결시킨 하나의 그 이정표, 이런 걸 다 만드는 게 이 로드맵인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로드맵을 어떻게 만든다 하는 그 틀, 그리고 로드맵 만들기 위한 하나의 원칙,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비핵화는 지금 미북 간의 딜은 그냥 적당하게 포장을 해서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북한은 비핵화라는 건 동결에서 끝나고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하는 결과로 이거는 가는구나, 북한의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구나, 이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지막까지 가는 길은 아직 그런 확정은 안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간다, 그 길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종착점까지 가는 거는 확실하다, 이런 좀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합의는 그건 많은 또 그 논란이 생기고 부실 합의라는 그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복병이 뭐냐? 저는 미국이 북한의 계략에 말려 들어갈 위험성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영변 밖에 비밀 농축시설은 우리는 없다. 없는 시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당장 만들어서 내놓느냐? 왜 없는 걸 자꾸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서 그 대신에 당신들이 영변만 가지고는 도저히 딜이 안 되겠다고 그러니 영변 밖에 없는 시설 그 대신에 우리는 핵무기 한두 개 아니면 ICBM 한두 개를 내주겠다. 이거 가지고 딜을 하자. 이렇게 나오면 저는 트럼프가 영락없이 말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게 비핵화에 얼마나 도움되느냐,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이익의 관점에서 이게 과연
좋은 딜이나 이런 찬스 본다 그러면 그 귀한 핵무기 ICBM 그거는 제발 부탁인데 좀 더 가지고 있으시오. 그건 끝까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좋은 거 우리는 바라지도 않고 영변 밖에 숨겨놓은 농축시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잘 모르면 우리가 가서 찾아가지고 그걸 동기를 할 테니까 그걸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의 계산은 영변 밖의 비밀 핵시설 동결은 미국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도 복잡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게 핵무기나 ICBM 한두 개를 들고 나와서 보여주면 야 이게 지금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걸 내가 해냈다 하고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이 정치 마케팅 하기는 이거는 안성맞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미국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데는 이것보다 좋은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북한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지만은 트럼프한테는 야 이게 지금 탄핵 국민에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완전히 여기 돌리는 이거 헤드라인 만드는 데는 최고겠구나. 이거 하면 탄핵 모멘텀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겠고 지금 대선에서도 내가 승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이거는 뭐 그게 과연 국익 차원에서 좋으냐 나쁘냐 하는 그거는 뭐 고려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3차 정상회담을 앞둔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복병은 트럼프의 공명심 그리고 선거에 대한 조급심 그리고 이제 깜짝쇼에 대한 유혹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만큼 거기에 시달리는 만큼 딜 자체의 내용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동결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이 핵무기 한두 개 내주는 대신에 1년에 최소한 서너 개 더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고사하고 핵 폐기는 고사하고 핵을 더 만들어주는 길을 핵을 더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계해야 될 협상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